너무 자, 어메이징 국제! 어메이징 국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학부 2025학년 학생회장 21학번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부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2학번 전민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제통상대학 학생회장이지만 오늘만큼은 국제학부의 마당발로 함께 하게 된 국제학부 23학번 이서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촬영일을 앞서서 저희 나름 신경 써서 맞춘 게 있는데 저희 과잠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부터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무려 2021학년도에 마쳤던 과잠입니다. 많이 다르는데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은 2023, 23학번, 여기는 24학번 과잠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의 닥터 베어께서 2025학년도 자 바로 올해 신입생이죠. 25학번, 2학번의 과잠을 입고 있습니다. 닥터 베어가 어떤 마스코트죠? 아, 닥터 베어는 이제 국제학부의 마스코트인 곰돌인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배영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닥터 베라고 발음 안 하시게 닥터 베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닥터 베어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꼬링! 국제학부는 어떤 학과인가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제학부란 글로벌 시대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DGS 국제학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하다면 인터넷에 찾아서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학부 인원 및 설비는 어떻게 되나요? 매년 한국인 학생 기준으로 20명의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이제 외국인 학생과 복수전공 학생까지 한다면 무려 약 200명 정도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성비는 한국인 학생 기준 20명에서 여학생, 남학생 7대3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년 또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과의 비율도 거의 반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수업을 들어가 보면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비율이 반반 정도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완전 맞습니다. 네.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여기가 한국 과건지 이거. 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 근데 회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선후배 간의 사이가 허물없이 좋은 과 같습니다. 속된 말로 꼰대 문화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위아래가 굉장히 평등한 그런 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가 굉장히 화목하고 분위기 좋고 가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귈 수 있나요? 다른 과에서 접할 수 없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의 기회가 상당히 많은 과고요. 장담하건대 그 어떤 과보다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소셜 게더링에 대한 행사와 푸드앤컬처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통해 이제 외국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푸드앤컬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팀을 이뤄서 이제 요리를 만든다거나 부스 진행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이렇게 다가간다면 조금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푸드앤컬처 페스티벌을 했는데 정말 성황리에 아마 기대하시고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영어로 수업을 하나요? 아, 그렇죠. 네, 정말로 100%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한 분, 처음에 말한 닥터베 교수님 제외하고는 전부 외국분이시고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학년 때 기본적인 영어 회화나 이렇게 발표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믿고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대학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국제학부 홈페이지가 영어 때문에 보기 힘들다고 조금 벌써부터 힘듦을 나타내신 분이 있는데 사실 진짜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시는 게 저희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홈페이지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게시물, 공지, 수업, 과제 모든 게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영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영어랑 친해져야겠다라는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합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전공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은 전공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1학년 때는 국제학부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영어를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3학년이라서 2, 3학년부터는 경제나 무역을 포함해서 경영학, 인문학, 철학, 정치, 윤리, 법과 같은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기 굉장히 최적화된 학과라고 볼 수 있고 배우는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덜 하시거나 하면은 그냥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얇게 배우고 끝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다양한 분야를 넓고 깊게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과 잘 맞는 분야의 과목을 찾았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서 또 다양한 학문의 깊이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서영님께서 혹시 다른 과 수업을 듣는 게 있으시나요? 아, 네. 저는 콘텐츠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툴을 좀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부전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맞는 분야를 찾는다면 더 깊게 배울 수 있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을 잘해야 하나요? 네, 수학을 잘하면 유리합니다.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막 계산이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에 깔려있는 기본 계산기로도 충분히 계산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경영학이나 무역학에 나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수학과 연관 있는 과목이 보통 미시경제학, 국제무역학 정도의 수업인데 해당 수업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지식은 간단한 미분과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셨다면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국제학부 복수 전공으로 수강한 게 어떤가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진짜 완전 진심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외국인 교수님들하고 접할 기회가 일단 없을 뿐더러 영어로 수업하고 그런 외국인 학생들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부산 킹트러스가 어떤 학과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나 정치 그리고 경제학까지 두루두루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생각하신다면 진짜 더 할 나위 없는 과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국제학 복수전공 학생들을 한번 보면은 해외 취업이나 개인 역량에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과의 수업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외국어 성적과 이제 영어 면접이 다른 학과 복수전공 커리큘럼과 다르게 저희는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충분히 복수전공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교환학생 많이 가나요? 아, 교환학생. 이제 저희 학과에 진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환학생. 저도 사실 올해 정말 가고 싶었는데 올해 이제 회장이라는 너무 즐겁고 재밌고 중요한 또 직책을 맡아가지고 한번 또 미뤘습니다. 또 정말로 많이 갑니다. 지금 저희 출연진 중에 없는데 지금 촬영해주시는 네, PD님도 PD님 어디 갔다 오셨죠?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곳곳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한 학번에 진짜 반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선배들도 많이 가다 보니까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그리고 특히 교환학생 규정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토익 점수나 원어점 수업 점수에 가산 플러스가 되는 그런 점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제학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교환학생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취업 방향은 주로 어떤가요? 와, 취업 방향. 지금 서현님이 몇 등이에요? 3학년입니다. 3학년이죠. 민관님이 2학년입니다. 2학년입니다. 저도 4학년. 이제 저하고 이제 서현님 같은 경우는 좀 속된 말로 쪼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찾아볼수록 아 정말 여러 많은 길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게 개인 역량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취업을 합니다. 사실 뭐 국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부도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건데 본인 노력,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일단 취업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어떤 취업 분야, 직종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교환학생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학생의 활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대학교 오셨으면은 뭐 공부만 하지 말고 여러 활동 해보시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합니다. 또 취업에 있어서 국제학 보면 해외 기업 많이 가나 이런 질문이 또 종종 들리는데요. 사실 해외 기업 취업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에만 취업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저희의 저희의 국제적 역량을 살려가지고 국제적 역량을 살려가지고 개인의 취업 역량에 이렇게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취업보다는 국내 취업을 좀 더 고려 중이고 저희 국제학부의 경험, 이런 다양한 수업에서 들은 전공 지식, 그다음에 국제학부에서의 학생의 같은 소중한 경험들도 다 포함해서 저만의 스펙으로 만들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세요. 물론 그보다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활동 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폭이 넓어져요. 네, 국제학부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 많이 아셨나요? 이제 국제학부에 들어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2부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각자 입학을 어떻게 하셨는지 입학 전에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네, 라떼는 제가 입학할 때는 수명 전원을 원술 전형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저가 3합 6이고 20명 저는 논술로 들어왔고 네, 그래서 당연히 저 또한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을 했는데 마침 또 잘 입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저 때는 최저가 2합 4였고 저 또한 논술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논술 케이스랑 다르게 유일하게 학종으로 들어갔고요. 2, 3학년도 저희 학생부 종합 경쟁률이 26.3대1로 26.3대 1이요? 네, 이게 저희 국제학부 1에 약간 가장 높게 경쟁률이 나온 케이스여가지고 학장님이 항상 언급하시곤 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 6학종으로 준비를 했었고 그 중에 국제학부도 당연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억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학부의 입학 전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학년도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논술 전형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학종이랑 논술만 있었고 저 때는 교과, 정시, 학종, 논술 다 네. 다양한 방면으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다양해지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파고 파서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기한 점이 학종 안에서 약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저희 6학번까지는 같은 학종이어도 영어 면접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부터는 학종에 서류랑 이제 최저만 있었고요. 또 2, 4학번 학종에는 면접이 또 들어갔는데 영어 면접은 아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전형을 잘 찾아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한번 우리 엘리트 2020 한국의 레전드 무려 경통대학교 경제통상대학교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키워드로 잘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3가지 인재상을 뽑아보겠는데요. 완전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새로운 환경에 도전할 용기가 있는 학생, 그다음에 여태껏 고등학교랑은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또 도전 의식이 있는 학생,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영어를 쓰니까 영어를 베이스로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싶은 학생에게 적절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은 혹시 어떤 계기로 국제학부 지원을 고등학교는 지방 일반고 출신이고요. 해외 유학 경험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조금 일찍부터 배우기도 했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학생으로서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영어 시험이 잘 나오고 그래서 더 공부하게 되고 또 잘 나오고 또 좋아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잘 나오고 약간 이런 형식이 반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베이스로 영어 교사를 꿈꾸기도 하였으나 약간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딱 체계가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저만의 아이디어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좀 톡 튀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학교를 벗어나 이제 영어를 베이스로 어떻게 저의 진로를 꾸려볼까 하다가 국제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제학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부터는 이제 영어를 베이스로 다양한 활동과 그런 걸 연계를 했고요. 저는 6학종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다 국제학부를 포함해서 뭐 국제관계학과, 뭐 글로벌 통상학과, 글로벌 엄청 많아요. 네. 국제를 응용한 엄청난 많은 학과가 있는데 네, 저는 다 국제에 지원할 정도로 국제에 대한 애정만큼 뿜뿜했습니다. 네. 국제학부 사랑합니다. 네. 국제학부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과목에 국한해서 배우는 것보다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해서 국제학부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일반 고등학교 출신, 우리 동인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우리 대동인고등학교 친구들 보고 있나? 그럼 좀 교육 가야 될 것 같잖아요. 발성 화이팅! 창원아 화이팅! 동인고등학교 친구들 오면 밥 사줄게.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일단 제 성적을 먼저 받고 그 중에서 어디 학과가 나하고 제일 잘 맞을까? 가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과를 골라는 게 이 국제학부가 됐고 지금까지 후회 한 번 안 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외고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많은지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피디님이 네. 피디님이 외고 출신 외고 네, 아무래도 이게 원어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 학년에 한 3-4명? 네, 3-4명 정도는 꼭 외고 출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또 두 분 다 일반고 일반고 출신들도 많고 근데 또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 많아요. 꼭 하는 조금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네. 다 똑같은 학생이고. 네. 14번째 질문 영어를 잘 해야 되는지 영어
영어 잘해야 된다, 여러분. 네. 네. 잘하면 네. 맞아요. 네. 잘하면 좋죠. 네. 근데 하지만 영어를 먼저 유창하게 해야 하는 학생만 들어가야 한다. 그건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라. 영어를 쓰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 없이 조금 서툴더라도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열정에 대한 모습을 교수님께서 많이 보시고 그런 부분 또한 다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 능력에 대한 큰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목고 학생,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 그런 친구들이 아니어도 영어에 대한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은 교수님들도 다 아십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인 걸 다 알고 영어를 막 그렇게 외국인처럼 유창하게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 고려해서 해주시고 제가 이제 수업 들을 때 교수님께 들었던 말이 정민이는 영어는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좋다. 아니 실제로 제가 막 수업 중에 질문도 하고 이메일로도 질문하고 해서 그런 열정만 보여주시고 이러면 또 자연스럽게 실력이 늡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만 있으면 교수님들은 다 고려해주시고 알기 때문에 저도 약간 수업 비하인드를 풀자면은 저도 사실 일반고 출신이고 영어를 직접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전문적으로 배운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막 유창하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 못하지만 그냥 교수님께 그냥 말을 해요 그냥. 그냥 들이받아 얘들아 들이받아.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랑 친해지고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모습도 알고 계셔서 작년 봄교작 수업 때만 해도 교수님이 글 쓰는데 저한테 바나나 주고 그렇게 따뜻하십니다. 네, 주시면서 저를 아껴주셨거든요.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늘어요. 맞습니다. 다들 1학년 때 생각해보면 훨씬 늘었을 거예요. 이제 듣기 겸 말하기 겸 다 그냥 조금씩 늘으니까. 1학년 첫 수업 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긴장되고 기억이 나는데 그럼요. 하다 보니까 적응이 또 되더라고요. 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짜 들이대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하고 생각해라. 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네. 생기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좀 디테일한 질문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26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생기부의 여왕. 우리 영어 이름이 웬디. 웬디죠. 생기부의 여왕 웬디님께서 복합적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고등학교 3년 이 시간이 정말 생기부를 채우기에 길어 보이면서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부터 학종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상위권의 성적을 받지 못하면 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저의 다른 활동 역량으로 채워서 내가 원하는 데를 가야겠다라는 작전 하에 저도 빌드업 형식으로 생기부를 차곡차곡 채웠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저희 생기부를 조금 가져오면은 1학년 때는 영어를 베이스로 한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 대한 좀 포괄적인 접근에 대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도 깊은 활동이 아니어도 그냥 가볍게 다문화 과정봉사 또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그런 포괄적인 저의 글들, 그 다음에 또 기업 방문해서 다국적 기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멘토링으로 오셨을 때 그분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좀 다가가고자 했던 것 같고요. 이제 2학년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배우는 과목이 깊어지기 때문에 전 틀을 만들고자 시작했고 했던 활동들이 영어 시사 동아리, 모의 유엔 동아리로 저의 좀 영어에 대한 또 글로벌 시대에 대한 부분을 엮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조금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3학년 때는 이제 본인만의 좀 특별한 점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별로 거점학교라고 있어요. 네, 저희 고등학교에 형성되어 있는 수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특별하게 진행하는 거점학교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점학교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쨌든 국제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고 그에 대한 심화된 수업을 조금 더 들을 수 있고 또 습득도 함께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거점학교를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기부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3가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점학교였고, 두 번째가 리더십 부문이에요. 저희가 리더십 부문을 굉장히 교수님께서 크게 보시는 정도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는 1학년상, 2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 3학년 때는 전교회장 이렇게 계속해서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 메리트가 영어에 대해서 계속 열었어요. 영어 동아리, 수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어 수업에 있어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한데? 좀 그리고 감기시키기도 하지만 영어 시험에 있어서 이 부분 이상한데 하면은 저는 그냥 들이받았군요. 저 자료 다 찾아가지고 들이받았네. 교무실 들어가서 언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정답을 바꾼 적도 있거든요. 그냥 제가 영어를 공부한 자료를 선생님께 그냥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해서 이렇게 제가 영어에 대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정말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학생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거점학교, 국제관계학, 국제기구 수업, 그다음에 리더십 부문, 영어에 대한 꾸준한 관심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이 결정이 나고 좀 기간이 있죠. 그쵸?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빠른 한 12월에 발표가 아니니까 입학하기까지 한 달, 두 달? 네, 한두 달. 시간이 있으니까. 한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막상 합격은 했는데 내가 뭘 해야 과연 내 영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입학 전에 영어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다니긴 했는데 뭐 다녀서 나쁠 건 없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네, 저도 사실 안 다녔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다니면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꼭 다닐 필요도 없다. 약간 애매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네, 약간 제 생각에는 학원까지는 아니어도 그 굳어있는 영어 능력을 조금 풀어주는 노력은 살짝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이거 진짜 꿀팁. 네. 네.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한두 달 동안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자유니까. 네, 자유니까 이제 20살 됐고 이제 자유를 누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도 지금 와서 조금 후회되는 게 너무 좀 생각 없이 이렇게 준비 안 하고 학교를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은 좀 학원이라도 좀 다녀보고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녁 시간에는 재밌게 노시더라도 오전에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고 우와, 네. 일찍 좀 일어나고 네. 일찍 일어나고 그 시간에 운동도 좀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고등학교 때 문법이나 그런 어휘력이 너무 부족했다. 내가 다 알아가기 힘들었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 학원이나 화상 전화 이런 것까지는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근데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저희가 최저도 맞춰야 되고 어느 정도 영어 과목에 있어서 공부를 했다, 또 조금 좋아했다 약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방탕하게만 또 지내지 말고 적당히 관리랑 준비를 하면서 1, 2월을 보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16개의 질문을 했고 조금 저희도 시간 관계상 요만큼밖에 못 받았는데 수시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드리세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또 입시 준비를 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 국제학부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 시기예요.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점점 커지고 이럴 수 있는 시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를 켜셨으니까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저희 영상 보면서 숨도 좀 고르시고 도움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끝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대학을 가셔서 이제 국제학교에 오셔서 이제 재밌는 생활들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3년도에 올라와 있는 국제학부 소개 영상에 뒤에서 스태프로 촬영을 돕고 있었거든요. 저희 선배들을 보면서 와 나는 아직 새내기인데 언제 선배가 되려나 했는데 지금 벌써 3학년 네, 선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애들이 화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는 동안 저도 국제학과에 와서 정말 재미난 경험, 또 새로운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한 부담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면서 입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자고 한 이유가 저희 새내기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영상을 보고 들어왔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찍은 영상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비 국제학부 학생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길 바라고 네, 모쪼록 입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창으로 어메이지 국제를 외치면은 여러분들이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학교든 야자를 하고 있든 뭐 아침 조례 시간이든 같이 어메이지 국제 스트레스 날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어메이지 국제! 어메이지 국제! 안녕.